안녕하세요. 전 아이도라고 합니다. 우리 가문의 켈 미스락스가 제 아버지이죠. 제 이름은 아버지의 첫 번째 각성자 친구 슈어 아이도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빛의 가문의 서기로서 가문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미스락스 켈이 제게 최후의 도시 인간들에 대한 기록도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인간이 엘릭스니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란다면서요.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범선 안에선 모두가 같은 공기를 마시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인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는 저격수들도 궁금해하진 않을 것 같군요. 하지만 거대한 기계가 그들을 선택했기에 저도 그들을 믿어보려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금기에 엘릭스니 문명은 여러 항성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인류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먼 곳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그 모든 탐사 과정에서도 우리는 거대한 기계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모든 엘릭스니 가문이 동의하는 몇 안 되는 사실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재단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조각 하나하나를 서로 다른 가문이 더하는 거죠. 오랜 세대에 걸쳐 이어져온 전통입니다. 그 가문들은 이제 대부분 절멸하고 그 구성원들도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재미있군요. 전 거대한 기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평생 숭배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기계가 머리 위에 있는데도 이 재단에서 위안을 찾는군요. 많은 엘릭스니는 평생을 우주선 위에서 보냅니다. 우주선은 고향일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미즈락스는 추락한 우주선의 환기구에서 절 찾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융합자고 어머니는 범선이라며 농담을 하곤 하죠. 우리 고향 리스의 몰락 이후 엘릭스니는 여러 행성으로 흩어졌습니다. 본거지를 잃고 우리의 범선은 운송수단에서 영구적인 고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엘릭스니가 리프와 같은 장소에 재정착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릴 살아남게 해준 기계에 대한 숭배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긴 방랑을 겪은 탓에 발 아래 진짜 땅이 있고 머리 위에 진짜 하늘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쉔크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조금 변덕스럽긴 하지만 충직합니다. 지속적으로 수리해줘야 하지만 우리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센서부터 배기구까지 우리 가문이 수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 쉔크를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기계는 매개체이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엘릭스니 문화에서 조각을 이용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 정신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죠. 수호자들이 탑에 대해서도 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공허한 형상이 아닙니다. 토대가 된 잔의 그 이상의 대상이죠. 탑은 선봉대의 정신을 지키는 상징이며 당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용맹하게 탑을 방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긴 유해가 있습니다. 엘릭슨이 역사의 어두운 시기죠. 회오리 이후 많은 엘릭슨이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고 굶주리고 수호자와 군체 모두에게 쫓기고 있었죠. 그래서 시빅스가 켈의 재앙을 수립하고 고대의 무기로 엘릭슨이에게 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의 부름에 이끌렸습니다. 켈의 재앙은 엘릭슨이의 힘을 위해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우리 문화의 마지막 퇴화를 상징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성간 문명은 권력에 굶주린 겁쟁이가 이끄는 무정부주의 복도로 몰락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아무리 진보된 문화라 해도 우리 최악의 충동을 먹잇감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거미의 물품 중에서 이 의체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엘릭슨이가 수호자를 두려워하지만 당신들의 고스트는 좋아하죠. 우린 그걸 거대한 기계의 의지가 연장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숭배할 대상이죠. 처음 여기에 도착했을 때 우린 많은 수호자가 고스트를 동등한 상대, 심지어 하인처럼 대하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수호자들은 실현의 장이나 갬빗 같은 경기에서 여음으로 목숨을 버리고 부활의 기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고스트에겐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은 아닌 것처럼요. 엘릭슨이가 거대한 기계의 축복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우린 고스트가 인류에게 주는 것 같은 힘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릭슨이가 수호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흥이 아니라 거대한 기계를 섬기는 일에만 빛을 사용했을 겁니다. 인간은 에테르를 엘릭슨이의 식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물의 한 형태라고요.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에테르는 육체적 성숙을 촉진시키고 탈피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청소년기 인간의 호르몬과 유사하지요. 회오리 이전의 리스처럼 에테르가 무한했던 세계에서는 모든 엘릭슨이가 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엘릭슨이는 대부분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개체입니다. 에테르 배급 제도로 인해 그들은 영원히 성장이 제한됩니다. 그 제도는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통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거미와 같은 무자비한 지도자는 에테르 분배를 통해 추종자가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릭슨이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에테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릭슨이 가문은 단순히 노동력과 자원을 공유하는 부족이 아닙니다. 전부 살아있는 철학을 대변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빛의 가문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거대한 기계를 숭배하고 융합자나 서기와 같은 선조들의 역할을 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미스라 학스는 우리 가문의 켈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켈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자기 무기상의 에테르를 차지하지 않고 사지를 잘라 처벌하지도 않죠. 그런가 하면 많은 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바로 인류와의 평화와 협력이죠. 우린 수호자의 손에 엘릭슨이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사들뿐 아니라 무고한 이들과 아이들도 죽었죠. 저는 각성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인간도 가끔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감은 다른 이들에겐 저와 같은 행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얻으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엘릭슨이는 이 수호물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 수호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아이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편안히 쉬게 하기 위해서죠. 조만간 아이들도 이런 것으로 수호자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 죽음으로조차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 후에는 수호물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년 엘릭슨이에게 그건 거대한 기계가 생명을 주는 자와 빼앗는 자 모두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엘릭슨이 사이에서 수호자들이 요구를 들어주며 어색한 잡담을 하는 모습을 보니 기체 가문에서 이 전통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이제 수호자를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겁에 질려 엇나갔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